조갑경 라디오스타 출연에 며느리가 분통이 터졌다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젠 내가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또 봐야만 하는 건가? 사실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대국민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불편함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죄드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 라디오스타에 또다시 등장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과 또 이 사태를 지켜보시던 분들께서 지금 분개함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다. 지금 여기 보면 아들의 외도 논란에 휩싸인 가수 어머니 조갑경 씨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는 가운데 결국 전 며느리가 울분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 아들은 바람을 피워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본인은 방송에 잘만 나오시네요. 바람을 피운 상대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손녀는 안 보실 생각이신가 봐요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바람을 피웠는데 전 며느리와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바람이 났었던 일명 상간녀, 그 상간녀와 여전히 조갑경 씨의 아들이 잘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전 며느리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여전히 잘 만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조갑경 씨가 방송에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은 며느리로서 대접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손녀는 출산할 때도 아버지는커녕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소송까지 온 이 마당에 시부모는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자신의 바람난 남편은 여전히 상간녀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 스스로가 굉장히 분노를 느꼈을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무시했잖아요. 이제 와서 양육비만 주면 끝나는 건가요? 내 상처는, 내 아이의 가정은 어떻게 되냐?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시길 바란다. 진작에 말 한마디라도 하시지 그랬냐? 그랬다면 내 화가 조금은 누그러졌을 건데 본인들이 이를 키우셨지 않냐?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내가 또 봐야 한다. 피해자는 이렇게 계속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바람난 아들을 혼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손주에게라도 뭔가 좀 더 다정한 모습을 만약 이 시부모가 보여줬다면 막말로 출산할 때만이라도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연락이라도 해줬더라면 아마 아이의 한 명의 엄마로서 전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며느리가 이렇게 일을 키워서 결국 양육비를 더 받아내려는 속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방송화되기 전부터 이미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배상 판결을 이미 전 며느리가 받았기 때문에 조금 억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전 며느리가 이토록 분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시부모의 굉장한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댓글 반응을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집안이 저렇게 엉망인데 방송에 나와서 웃는다라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 며느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지 가늠이 안 간다. 시부모와 남편 사람도 아니다. 이 와중에 조갑경 씨는 말장난하는 예능 방송에 나와서 저러고 싶을까? 이게 굉장히 좀 폐부를 찌르는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갑경 씨가 직접 잘못한 거 아니라고 치고 양육비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예능 방송에 굳이 등장을 해야만 했는가? 그러니 이 전 며느리가 저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라디오스타 제작진 입장에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통편집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엄밀히 따진다면 뭐 제작진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 추측으론 조갑경 씨가 외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굳이 어떤 명목으로 잘라내야 할 것인가 많은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는 약간이라도 편집이 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갑경 씨가 혼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독샷 같은 건 최대한 좀 편집이 되지 않겠냐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조차 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진 입장에서 딱히 편집을 거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전 며느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신도 자신이지만 자신이 낳은 배 아파 낳은 손녀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부모의 방송 활동을 눈으로 봐야 할 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시부모는 굉장히 위기 없이 이때까지 방송 활동을 해야 안 되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조합경 씨가 지인이었던 원미연 씨가 자신의 결혼을 굉장히 반대했다고 해요. 돈 때문에. 그 오빠 돈 있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미연 씨가 지인이었던 조갑경 씨에게 결혼을 결사반대했다라는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말씀 드렸죠. 이 홍서범 씨가 뭐 예능적으로 한 말이겠지만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예능 방송에서 조갑경 씨에게 빌붙으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심지어 방송에서 조합경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연 언니가 예전에 결혼을 반대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서범은 아니다. 너는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오빠가 돈이 있겠냐. 그러자 홍서범 씨가 원래 미연이가 날 좋아했다. 돈이 아닌 다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 것이다. 미연 언니가 그 얘기 들으면 거품 물 거야. 그 당시에 나를 안 좋아한 여자가 어디 있냐. 날 남편으로 가진 당신이 결국 승리자가 된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웃자고 넘어가는 하나의 어떤 예능적인 요소로 풀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련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보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평탄치 못했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 홍서범 씨가 고가 장비를 사는데 조갑경이 뭔 상관? 눈치 안 봐?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하면서 고가 장비를 구매하는데 아내와는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배가 신발 케이스였는데 형광 슈즈를 보관하면서 주위를 웃음짓게 만들었는데 내가 무언가 취미 활동에 몰입하면 장비를 구매하게 된다. 고가의 장비다. 그걸 사느라 저축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으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나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결혼 생활 중에 홍서범 씨가 아내인 조갑경 씨에게 뭔가 최선을 다했다라고만 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당시 때 홍서범 씨는 취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장비만 구매를 한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면서 조갑경 씨가 집에서 홀로 차차차 연습을 시작했는데 파트너였던 홍서범 씨가 없어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구장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홍서범 씨와 통화하게 되는 모습이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여성 패널로 등장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분통함을 터뜨리고 황당해하는 모습이 방송을 고스란히 당시에 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조합경 씨 입장에서는 이 홍서범 씨가 당일에 스케줄을 얘기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러면서 뭐 다 통보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 때 MC는 이걸 좀 수습하려고 실제로는 금슬이 엄청 좋은데 시청률을 위해서 두 사람이 티격태격 희생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차차 방송이 홍서범 씨가 조합경 씨에게 입 다물어라 라고 외쳤었던 그런 장면이 나왔던
방송 편이죠. 조갑경 씨가 이게 단순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 홍서범에게 굉장히 서운함을 토로하는 모습이 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 당시 때 함께 패널로 등장했었던 여배우들이 굉장히 좀 극혐하는 그런 표정이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예능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이 패널들의 표정이 상당히 좀 진심에 가까웠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합경 씨가 실제로 나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차차차에 등장했었던 이 부부들이 홍서범 씨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평소에도 남편에게 굉장히 좀 무시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갑경 씨가 많이 받아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다 라고 만약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글쎄요,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 아들이 바람을 피게 됐는데 이게 만약 홍서범 씨가 이 아들에게 있어서 뭐 바람 펴도 된다 이런 가정교육을 했을 리 없죠.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닮고 큰다고 하잖아요. 이 가정교육적인 모습에서 이 조합경 씨가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런 무시를 받아오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 며느리가 받고 있는 이 대우와 대접이 어찌 본다면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경 씨가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며느리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좀 잘 이해를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방송에 나온 모든 모습이 컨셉이고 홍서범 씨가 실제로 전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뭐 이렇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며느리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특히 이 당시 때 조갑경 씨는 시어머니 때문에 집 가기가 무섭다. 화장실이 나의 안식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굉장히 고생을 한 게 조갑경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었다. 라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갑경 씨가 시어머니를 굉장히 어렵게 모셨단 말이에요. 새벽 3, 4시쯤에 잠에 드는데 조합경 씨가 새벽 6시에 일어난다.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조합경 씨도 그 시간에 불을 켜고 싶지 않다. 대가족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유일한 휴식처는 공중 화장실이 되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걱정에 집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방이 없기 때문에 조갑경 씨는 스케줄이 끝나고 쇼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혼자 나가는 게 두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간혹 화장실에 가서 오래 있기도 한다. 너무나 편하다. 내가 어떤 표정을 해도 남들이 못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데 이걸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편안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홍서범 씨 어머니가 당시에 치매 증상이 약간 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갑경 씨가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남편은 자기 할 일은 하고 놀 건 놀아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징징거릴 수도 없고 또 무심한 면이 많아 나는 굉장히 슬프다. 홍서범 씨가 또 이때는 이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 안쓰럽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조합경 씨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무서웠고 남편이 오히려 안 돼 보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신 어머니를 지켜봐야 하는 아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어찌 본다면 또 두 사람이 돈독하기도 해요. 하지만 조합경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정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나를 막 예뻐해주고 그런 느낌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부부끼리 이야기를 한참 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어쩜 할 이야기가 저렇게 많을까? 하지만 홍서범 씨는 우리는 딱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 이제 굳이 말로 해야 하냐? 신혼도 아닌데. 조갑경 씨는 원래 예전에도 대답을 안 했다. 똑같다. 근데 너무 웃긴 건 왜 이제 와서 섭섭하고 서운한 건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이 입장을 조갑경 씨가 이때 굉장히 간접적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 모든 흐름이 이번 사실 전 며느리의 이 사건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조갑경 씨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방송에 안 나와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전 며느리 입장을 생각한다면 방송엔 나오되 전 며느리와 연락을 하며 조금의 위로를 건넬 수는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없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인 조갑경 씨도 출연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디오스타가 기존에 상황 파악 중이다라는 일률적 답변 말고는 어떠한 입장과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별도의 편지 없이 그대로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라고만 말을 했었다라는 거죠. 물론 라디오스타는요, 출연진 논란이 있을 경우 통편집을 시도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신정환 씨와 로버트 할리가 대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아들 논란이 있음에도 굳이 조갑경 씨를 편집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라는 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사안이 조갑경 씨 본인이 직접 얽힌 것이 아니라 가족의 논란이다 보니 제작진으로서도 고심이 깊었을 것이고, 사생활 논란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웃음을 줘야 하는 이 예능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청자들이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홍서범 조갑경 두 시부모뿐만이 아니라 딸들에 대한 비판까지도 온라인상에 쏟아지고 있어요. 가족 전체에게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이자 이런 신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홍서범 씨 아들의 전처가 굉장히 힘들게 출산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홍서범 씨 얘기만 했는데 앞선 영상에 어떤 분이 시어머니인 조갑경 씨에게도 카톡을 보냈지만 읽음 표시가 사라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딸은 백수가 되어 어른이 됐음에도 함께 사는 모습이 또 예능 방송에 나와서 이것이 또 다시 두 사람에게 방송 수입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이 계속되는 걸 수년간 지켜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많은 대중분들이 보기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라디오스타 방송에서 편집 없이 등장한다라는 건 조갑경 씨 이야기만 나오는 편이 됐다 할지라도 아마 라디오스타 제작진에 대한 대중들의 분개함은 상당히 많이 쏟아질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제작진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작진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방송을 촬영했고 이것을 방영을 하는 것일 뿐인데, 당사자의 잘못도 있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출연자를 통편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두 사람의 이 큰 방송 활동에 타격이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빚졌다라는 사연 속의 아내의 발언에 홍서범 씨는 아내인 조갑경 씨를 떠올리며 후배에게 속아서 결국 사기를 당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갑경에게 여러 건이 있었다. 귀가 얇다. 굉장히 알뜰해서 더 한심하다. 아껴서 모았는데 후배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투자하라고 했다더라. 조건이 너무 좋았는데 왜 하라고 하겠냐. 나는 하도 사기를 당했다.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갑경이 옆에서 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리고 따로 연락도 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중에 나에게 말을 했고 그래서 알았다. 아직도 열받는다. 돈도 못 받고 있다. 후배는 아마 걸려들었다고 좋았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나도 한 서너 건 당했다. 그런데 조갑경은 큰돈 사기를 진짜 많이 당했다. 나는 액수가 크지 않은데 그쪽은 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다. 창피한 일인데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빌딩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아무튼 개털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와서 보면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는 펜트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성인이 된 두 딸도 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두 사람이 파산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특히나 라디오스타가 한 방이 된 것 같아요. 라디오스타에 그냥 출연시켜버리겠다. 통편집 안 하겠다라고 말한 이 제작진의 입장 때문에 아마 조갑경 씨와 홍사범 씨의 방송 출연은 꾸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마 뭐 홍사범 씨가 조갑경 씨 경우는 자신의 과거 가수 활동의 이야기, 홍서범 씨는 이렇게 무대에 삼은 아들이 피웠는데 양육비 안 준 걸 왜 부모한테 따지는 거냐? 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판도 양립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홍서범 씨라고 한다면, 사실 조갑경 씨라고 한다면 이 사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본인들에게 쏠려버렸잖아요. 본인들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을 걸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한 네티즌이 한 것 같고, 당사자인 전 며느리도 아마 걸지 않을까요? 라며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 시부모였던 홍서범 조갑경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쳐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어찌되었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 며느리인 만큼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앞으로의 방송 활동과 여러 가지의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제가 봐도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대중들의 반응은 팩트에 기반해서 보통 흘러가기 때문에 홍서범 조갑경 시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의 화살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도 충분히 존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100평 하우스, 억대 SUV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26년도 올해 2월 달에 올라온 칼럼이거든요. 제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 두 부부가 백수가 된 두 딸을 데리고 90평대의 펜트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그것이 방송을 통해 가감없이 송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만큼 돈이 많고 여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안 줬다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가수 홍서범의 삶은 화려한 조명 뒤엔 숨겨진 완성형 중년의 표본이다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거주하는 100평대 공간은 주거지를 넘어선 안식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울의 핵심 입지에서 펜트하우스가 갖는 상징성은 성공의 마침표와 같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도로 위에 퍼스트 클래스 벤츠 GLS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홍서범의 에마로 알려진 벤츠 차량이다. 우리가 S클래스 하면 워낙 유명하잖아요. SUV의 벤츠 S클래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아닐 거입니다. 한 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 위자료 3천만원, 바람핀 아들의 치부를 덮기에는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조차 아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맞긴 합니다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애타게 그토록 요청을 했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돌아봐 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오게 되었을까? 아마 며느리가 책임을 묻더라도 아들에게만 책임을 물었겠죠. 이렇게 시부모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맹비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홍서범 씨의 과거 행각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홍서범 입담으로 불륜 아닌 활력소, 막말이 여전하다, 철진한 철없는 남편 컨셉이라는 이 칼럼이 이미 22년도에도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홍서범 씨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쌓은 부와 조갑경 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쌓아왔었던 방송 출연의 이 긴 시간이 사실 언론사에서 바라볼 때도 문제점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홍서범 씨의 거친 대화법이 비판을 받으니 과연 대중들에게
좋게 비춰질 수 있을까? 가족 예능 방송으로 엄청난 부를 쌓아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고 수억 원대의 벤츠 차량을 모으는 홍서범 씨와 조각경 씨의 이 앞날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게 아닐까? 밀린 양육비를 주겠다며 준비 서면이 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양육비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전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항 자체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식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홍서범 조갑경 으리으리한 90평 펜트하우스를 공개했다. 신발만 300켤레다. 어마어마합니다. 야, 90평이고 그냥 90평 집이 아니라 무려 펜트하우스에 사는 모습을 이게 언제 공개가 된 거냐? 불과 작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방송 수입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다 큰 두 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들어왔음에도 함께 데리고 살면서 괜찮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홍서범 씨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좀 살펴보면 이 네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갑경 씨와 두 딸 모습이 공개가 됐고, 이게 심지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부모로서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여러분? 가족 예능 방송이잖아요. 컨셉에 딱 들어맞는